안녕하세요. 오늘은 본강 3주차 그러니까 강의 9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떤 CPU를 쓰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번지를 취할 것이냐, 즉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번지를 어떻게 융통성 있게 취할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가 애드레싱 모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만 취하는 방법과 프로그램 카운트를 취하는 방법 또는 스택 포인트를 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데이터를 취하는 데이터 애드레싱 모드, 그 중에서 앞에서 뭐 이미디어트 모드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레지스터 모드도 했고요. 이제 이어서 다이렉트 데이터 애드레싱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이렉트 데이터, 디렉트 데이터, 이 말은 뭐냐면 거기를 찾아가면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가리키는 번지를 찾아가면은 바로 즉 이펙티브 애드레스가 바로 설정되어 있을 때 이거를 다이렉트 데이터 애드레싱이라고 해요. 자, 근데 그 번지는 메모리는 사이즈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용되는 뭐 데스티네이션이나 소스에서 이 적용되는 레지스터가 있다면은 그 레지스터 사이즈를 보고 이게 16비트구나, 아니면 이게 32비트구나, 아니면 8비트구나,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적용되는 레지스터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보통 번지는 이렇게 나타내요. move AL, 데이터다 그러면 물론 앞에서 데이터라는 것이 포인트를 나타낸다고 이제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그 포인트 번지에 있는 것이 결국은 바로 데이터가 돼야 돼. 즉 데이터 자체가 바로 번지를 데이터를 나타내는 그 애드레스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애드레스 값이니까 이 포인트를 가면 그 저장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 값이 되고 그걸 읽어 가지고 AL에 갖고 온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이런 걸 한번 해봐요. move AL, 블라켓 1, 2, 3, 4. 그러면 블라켓 안에 들어가 있는 1, 2, 3, 4 헥사데시말 이 값은 16진수 값은 바로 다이렉트 애드레스가 된다는 거죠. 1, 2, 3, 4 번지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바로 내용을 취해서 이제 읽어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때 우리가 말은 없었지만 항상 결합하는 규칙이 바로 데이터 세그먼트하고 결합을 해요. 별 언급이 없어도 디폴트로 되는 것이죠. 이렇게 1, 2, 3, 4 헥사 번지에서 채워라, 그 말은 데이터 세그먼트가 1000 헥사면 여기다 0을 더 추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0 플러스 1, 2, 3, 4면 11, 2, 3, 4 헥사 번지에서 8비트를 취해서 낮은 쪽 즉 애드레스 AL 레지스터 8비트에다가 저장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렇게 다이렉트 애드레싱 모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앞에 넘버라는 것이 만약에 다이렉트 포인트 애드레스다, 포인터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으면 넘버를 가리키면 이게 어드레스 값이죠. 거기를 찾아가면 그 내용을 읽어와서 AL에다 넣어라, 8비트죠. 또 카우가 있는데 카우를 번지를 가면 그 속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우는 바로 다이렉트 애드레스가 돼요. 그 채워 가지고 AX에다 넣는데 카우 번지에 있는 건 AL에, 카우 플러스 1번지에 있는 거는 AH로 가져온다, 그 얘기. 다음에 move EAX, word, 그러면 워드 자체가 결국은 하나의 포인트 애드레스가 되죠. 그래서 그 워드 번지에 있는 내용을 AL에, 그 다음 번지를 AH에, 그 다음에 있는 거 두 개를 더 불러와 가지고 높은 쪽에다 넣어 가지고 토탈 4바이트 32비트를 불러오는 이런 구조로 하게 된다, 이렇게.
자, 반대죠. 이거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바뀌었는데 AL을 뉴스 번지에다가 넣어라. AXL을 대어 번지에다 넣어라. EAX를 홈 번지에다 넣어라. 그러니까 요 홈부터 4바이트가 저장이 되겠죠. EAX에 들어가 있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디폴트로 데이터 세그먼트가 작용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건너뛰는 방법은 뭔가요? 결국은 이렇게 세그먼트 오버라이드 하는 이런 프리픽스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세그먼트하고 결합하지 말고 2000 헥사 번지는 엑스트라 세그먼트와 결합을 해서 그 번지에다가 AL을 넣어라.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이거는 뭔가요? 위스키 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것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RAX가 접목이 되고 있어요. RAX가. 그래서 RAX는 결국은 앞에서 위스키 그 번지의 값이 64비트를 나타낸다 그러면 그 번지에서 바로 취해서 RAX에 옮겨오게 된다. 즉 바로 돼요. 이때는 데이터 세그먼트가 접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64비트 사이즈면.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즉 이 언급이 없어도 1, 2, 3, 4 헥사 번지에는 데이터 세그먼트와 결합해서 이렇게 갖고 오는데 굳이 이렇게 언급을 해 놓으면은 그냥 낭비죠. 사실은. 이거 없어도 자동적으로 세그먼트 값은 일반 레지스트를 썼다 그러면은 그렇게 돼요. 그냥 일반 레지스트로 썼으니까 데이터 세그먼트인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 또 애드레싱 모드, 즉 번지를 취하는 걸 애드레싱 모드라고 그랬잖아요. 이 번지를 취하는데 어떤 레지스트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이나 디스플레이스먼트 이탈치가 있느냐, 그 이탈된 번지 요거하고 기본 레지스트하고 합쳐진 거를 디스플레이스먼트 애드레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레지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탈된 위치 거를 취하는데 이게 테이블을 취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테이블을 쓰려고 그러면 베이스 애드레스 값을 취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일레멘트가 몇 번 일레멘트냐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정해지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예를 안 들었지만 바로 이어서 예를 들어서 베이스 포인트라든가 베이스 레지스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의 번지 값을 할 수 있는데 그 더하기 빼기의 값이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또는 옵셋 값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스먼트나 옵셋이나 동일하죠. 자, 그래서 요 머리 위에 이렇게 보면 숙제가 있어요. 사실 숙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은 그냥 들으면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할 겸 해가지고 그래서 숙제 5번째 숙제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애드레싱 모드에서 용어를 설명을 해놨어요. 용어. 그게 뭐냐면 이미디어트 모드가 뭐고,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뭐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모드, 인다이렉트 모드. 이런 4가지 용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여기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구체적인 예를 들면 돼요. 예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뭐 이런 그림 같은 걸 그린다든가 테이블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왜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야 되느냐? 그냥 글씨로 설명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수준으로 이렇게 적기 때문에 그 친절한 답변이 안 해요. 그래서 상세히 설명하시오 그러면 거기에 그림이나 예시를 통해 가지고 잘 나타내 주면은 하는 바람이에요. 그 어떻게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 지식만 쌓는 것도 있지만 이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주는 것도 필요해요. 이제 그럴 때 우리는 2차원적인 그림을 그려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이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머리가 딱 아픈데 만화를 통해서 왜 요즘 그 웹툰인가 해가지고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뭐 골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는 사람은 2차원적인 이런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해주면은 받는 사람이 되게 고맙게 받아요. 응? 그래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2차원적인 서류 양식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을 하나 뗀다 그러면 이렇게 말로 하시오 그러면은 그걸 또 막 받아 적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청서라 그래 가지고 2차원적인 데서 기본 요건 탁탁 적는 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생활을 2차원적인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2차원은 변수가 두 개예요. X좌표, Y좌표. 자, 그런 식으로 답변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하면 그렇게 해요. 자, 내친 김에 우리가 오늘 출석 체크를 하나 보내주도록 하죠. 그래서 이름, 학번, 그 다음에 이 마포응용 번호가 몇 번이에요? 여기 보니까 09번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가지고 지금 출석 체크 문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보낸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스 모드가 있으면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게 애드레싱에 대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있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자체가 어떤 번지의 데이터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한 뭐 이런 게 돼 가지고 어떤 특정 레지스터에서 옵셋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잘 구분 안 되는 거 아니냐인데 뭐 구분 지을 필요는 뭐 있겠어요만은 아무튼 어떤 특정 변수의 레지스터 애드레스 값에서 이탈되는 그 값만큼을 결국은 건너뛰어 가지고 거기서 번지를 취해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2차원적인 융통성, 즉 테이블에서 어떤 값을 취할 때 기본을 딱 잡아놓고 거기서 취해오는 이런 것이 아주 용이하게 쓰여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거를 예를 들어 놨어요. 요거보다도 더 구체적인 예는 뒤에 예를 들어서 베이스 레지스터라든가 베이스 포인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옵셋이나 또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참고하기로 하고요. 여기는 데이터 세그먼트나 스택 세그먼트나 뭐 이런 것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그먼트가 세그먼트 레지스트를 기준으로 얼마나 이탈되느냐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이탈되는 값 번지에서 옵셋 값이라 그랬죠. 또는 번지에서 이탈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값 이것이 얼마냐 이제 이런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구체적인 예도 이렇게 딱 주어져서 하나의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탈되는 값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다이렉트 애드레싱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인다이렉트 애드레싱. 용어적으로 인다이렉트가 뭐냐? 그거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어떤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번지를 가면 그 레지스터에 저장된 것이 실제 이펙티브 애드레스를 나타낸다. 즉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걸 한 번 더 가야 돼요. 알겠죠? 한 번 가면 또 한 번 더 가리키는 곳에 가야 데이터가 있다. 그것이 두 번 가기 때문에 인다이렉트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두 번만 가지 않고 변수가 만약에 레지스터가 두 개, 세 개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가면 또 다른 번지에 가면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그 데이터 번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런 걸 총괄해 가지고 우리는 총칭해서 인다이렉트 애드레싱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64비트 모드에서 세그먼트 레지스터는 아무 작용을 하지 않아요. 번지를 취할 때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냥 그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어떤 레지스터가 접목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그먼트 레지스터가 취해지는 것이 달라져요. 32비트 모드 이하에서는. 자, 일단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명령을 이런 걸 했다 그래봐요. move ax, bx 이렇게 돼 있잖아요.
블라켓 안에 있는 게 이펙티브 애드레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bx라는 똘이다 그러면 순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의 번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똘이네 집이니까. 똘이네 집에 가면 어디로 가라는 애드레스가 있다. 이제 이러니까 똘이라는 건 하나 번지예요. 그러니까 bx를 가면 그 속에 있는 번지로 가서 그 내용이 번지가 돼서 그게 이펙티브 애드레스예요. 거기에 있는 값을 취해오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가는 게 아니죠. bx에 가면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값이 아니고 그 값의 번지에 가리키는 대로 가면 데이터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가서 인다이렉트 애드레싱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bx가 1000 헥사가 들어가 있고 데이터 세그먼트가 0100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bx로 가면 그게 이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취하면 이게 이펙티브 애드레스인데 실제로는 이 데이터 세그먼트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0100에 0을 하나 더 붙이니까 2000 헥사. 그러니까 2000 헥사 번지에 있는 요 값을 AX에 갖고 오니까 두 바이트니까 각각 요거는 AL에 요거는 AH에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애드레싱을 할 때 요것만 갖고 이랬다 그러면은 좀 불친절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림까지 머릿속에서 그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다. 남을 잘 설득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인다이렉트 애드레싱, 이 레지스트 인다이렉트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이 레지스트 인다이렉트에 몇 개 예를 보여놨어요. 이거는 뭐예요?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거예요. A, B, C, D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BX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는 BX를 가지고 번지를 취하는 인다이렉트 애드레싱을 취하면 여기는 디폴트로 데이터 세그먼트와 결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BX를 가면 그 속에 값하고 데이터 세그먼트 곱하기 16 이걸 두 개 플러스 해가지고 그 번지의 내용이 바로 CX로 옮겨오게 된다. 2바이트니까 두 번죠. 그 번지하고 그 번지 플러스 1에 있는 값을 갖고 오게 된다. 여기는 뭐예요? DL 값을 BP에다가 넣어라. 그죠? 자, 이렇게 베이스 포인트를 가지고 번지를 취하면 스택 포인트나 이건 애드레스 레지스트잖아요. 스택 포인트나 베이스 포인트를 갖고 번지를 취하면 디폴트로 스택 세그먼트가 작용해요. 그러니까 DL을 거기다 넣을 때 어떻게 하냐면 베이스 포인트가 가리키는 데 가면 그 속에 있는 값하고 다음에 스택 세그먼트 곱하기 16 해가지고 플러스 된 그 위치에다가 이 값을 저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BH를 이것도 애드레스 레지스터인데 데스티네이션 인덱스 레지스터에다가 넣어라. 메모리 이거 가리키는 번지에다가 이제 넣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디폴트로 데스티네이션 인덱스 이거는 디폴트로 데이터 세그먼트하고 결합을 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트랜스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소스 측과 데스티네이션이 다르죠. 이렇게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다른데 인다이렉트가 소스에도 있고 데스티네이션에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세그먼트가 여기는 데이터 세그먼트가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죠? 이 엑스트라 세그먼트가 이렇게 접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명령이 사실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허용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걸 하려 그러면 하나 불러가지고 A에다 옮겨와가지고 다시 DI에다 넣는 이런 방법을 해야 돼요. 즉 하나의 명령으로는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는 거는 요게 이렇게 하이픈으로 돼 있거나 요게 오퍼레이션 설명을 나타내는 코멘트 있잖아요. 코멘트에 표기가 돼 있어요. 잘 참고를 해보기 위해. 아주 쉽게 없는 명령도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원리는 이런 거잖아요. 베이스 레지스터의 번지. 그러면 이제 소스 측에는 어떻게 돼요?
즉 데이터 세그먼트가 작용할 테고 데스티네이션에는 엑스트라 세그먼트가 작용한다. 이게 이제 스페시픽하게 어떤 특정 메모리 트랜스퍼를 하는 건데 요거는 move string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으로 쓰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move extended dx가 가리키는 32비트죠. 그 번지의 내용을 취해서 AL에다 넣으라 그러면 데이터 세그먼트와 디폴트로 결합해 가지고 인다이렉트 애드레싱이 돼요. 이 BX는 또 역시 데이터 세그먼트가 되고 RDX는 어떻게 되나요? RDX는 이 RDX가 가리키는 이 번지는 세그먼트가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이 값 자체가 번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변수가 하나만 되는 거죠. 자, 뭐 64비트니까 아주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미리 알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참고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나머지는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설명된 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한 예로 이제 이런 명령을 봐요. 예를 들어서 array, table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다이렉트리 애드레스에서 bx 레지스를 통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bx가 테이블이라는 번지 값이 들어가 있으면 bx로 가면 예를 들어서 요 낮은 쪽 16비트 하고 다음에 데이터 세그먼트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각각 번지를 증가하면서 테이블을 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예를 냈어요. 인다이렉트 애드레싱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스 리스트, 어셈블리 랭귀지 소스 리스트를 쭉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걸 코딩이니까 실제 실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머신 랭귀지로 이렇게 여기 주어져 있는데 해당되는 번지에 정해져 있는데 이걸 일일이 짜면은 10만여 가지의 이게 코드 배열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니모닉 코드와 오퍼런드 값도 어떤 레이블이다 그래가지고 레이블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 앞부분에다가 이 프로그램 사이즈는 조그만 사이즈다 그래가지고 점을 하면 슈도 어셈블리 랭귀지라고 그래가지고 슈도 즉 어셈블러를 제어하는 거예요. 어셈블러 컴파일 시키는 어셈블러를 제어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점 모델 스몰 여기 이제 한 세그먼트 내에서 작용할 때 사이즈가 작은 어떤 명령이다 그러면 이걸 붙여요. 점 데이터면 앞으로 이제 요 주어지는 데이터는 데이터 세그먼트에다가 저장한다. 그래서 define word라고 있죠. define word. 그러니까 이 2바이트씩 저장을 하는데 50번을 반복한다. 더플리케이션 하는 거예요. 50번을 반복을 한다. 값은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 캐션 마크를 하나 넣어놨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거는 어셈블러를 제어하는 슈도 인스트럭션인데 define word 즉 16비트니까 2바이트죠. 2바이트 사이즈로 50번을 반복해서 데이터 세그먼트에 이 꼬리표 데이터스라고 해서 데이터스라는 이름으로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쫙 해놔라. 점 코드라고 주어져 있죠. 점 스타트업 해가지고 이게 이제부터는 코드 세그먼트 코드 프로그램을 짜고 이제 여기서 시작한다. 점 스타트업.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 스타트업이 주어지면 초기 8086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번지가 즉 FFFF0 번지 있잖아요. F가 4개에 0. 이 번지에서부터 명령을 취해가지고 실행하게 돼 있어. 이제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move ax, 0 뭐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move ax, 0 또 move extra segment, ax 뭐 이렇게 줘. ax를 0을 클리어하고 다음에 엑스트라 세그먼트도 클리어하고 다음에 베이스 레지스터 값은 베이스 값은 옵셋 있잖아요. 데이터스 옵셋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번지를 취하라는 거예요. 요 데이터스를 취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의 옵셋을 취해. 여기서부터 이탈된 요 위치에까지 옵셋을 취해가지고 즉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취해서 요 위치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베이스 레지. 그
다음에 카운트 레지스터 CX를 50으로 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치해와서 엑스트라 세그먼트로 여기 있는 걸 해서 AX를 갖고 오면 AX를 BX 레지스터에다 넣어요. 테이블에 넣고 BX를 증가를 시켜요. 한 번 더 증가를 시켜. 왜냐하면 이 길이가 2바이트이기 때문에 번지를 2번 증가해요. 그런 다음에 루프 하면 이건 뭐냐면 CX를 0으로 해가지고 0이 아니면은 이 again까지 again 있잖아요. again 요까지 계속 반복한다. 이제 이렇게 again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코드가 끝났다. 이게 뭐가 코드 세그먼트 x.exit 그리고 end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 어셈블러 작업을 다 끝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컴파일링 작업은. 자, 그리고 이제 인다이렉트 중에 그 1차원적으로 돼 있지 않고 여기에 2차원적으로, 즉 변수가 2개인 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자. 변수가 2개인 거. 자, 변수가 2개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니까 이거는 뭐 베이스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해가지고 어떤 값이 플러스가 되는 이런 구조가 돼요. 자, 요런 경우.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베이스 플러스 인덱스잖아요. 그러면 여기 bx 플러스 di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다이렉트는 인다이렉트인데 2개가 결합했죠. 실제로는 세그먼트 레지스터까지 해가지고 3개의 변수가 결합한 거예요. bx의 값을 찾아가면 그게 이펙티브가 아니고 di 값을 찾아가면은 거기에 있는 값과 합쳐가지고 bx 찾아가면은 bx 값과 di를 가면은 di 값과 합친 것이 바로 이펙티브 애드레스인데, 실제 이펙티브 애드레스는 뭐가 되느냐면 요게 세그먼트 값 곱하기 16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가 된 값이 이펙티브 애드레스가 되죠. 즉 데이터가 저장된 번지예요. 이렇게 변수가 2개, 3개 이렇게 돼버리면은 평상시에 안 쓸 때는 2개는 고정시켜 놓고 하나만 가변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위치를 크게 바꿀 때는 다른 X만 바꾸는 게 아니고 X는 내버려두고 Y, Z를 바꿔버리면은 바로 리로케이트블하게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는 번지가 지정이 될 수가 있다. 자, 이게 폼이 만약에 move dx, 블라켓 bx 플러스 di다 그러면 베이스 레지스터와 데스티네이션 인덱스가 합쳐진 그 번지에서 데이터를 취해와 가지고 DX에 한다는데 여기 히든 처리가 돼 있죠. 데이터 세그먼트도 같이 결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어셈블러는 이런 폼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BX가 가리키는 번지와 DY가 가리키는 번지, DI가 가리키는 번지의 내용과 BX가 가리키는 번지의 내용을 합친 번지에서 데이터를 취해 가지고 데이터 레지스터 여기다 저장해라 2바이트로. 뭐 이런 폼이나 이런 폼이 있는데 이게 쓰기 훨씬 낫겠죠.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을 딱 이렇게 보시죠. 이건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예예요. 그러면 여기 BX를 가면 여기 BX를 가면 여기 들어가 있고, 다음에 DI를 가면은 이게 들어가 있었다 그래봐요. 2개 합쳐진 값에다가 데이터 세그먼트 곱하기 16을 해가지고 한 값 자체가 뭐가 돼요? 요 값 여기 데이터 세그먼트 곱하기 16. 그 한 값 자체가 바로 그 위치에서 결국은 저장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여기는 변수가 3개예요. 이렇게 표시는 2개 돼 있어도 디폴트로 데이터 세그먼트가 돼요. 이렇게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프로그램의 융통성이 탁월해진다. 이렇게 테이블링을 할 때 2차원, 3차원으로 막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베이스 레지스터와 인덱스 레지스터가 합쳐진 거, 여기 데이터 세그먼트나 뭐 이런 엑스트라 세그먼트 이런 거 빠졌지만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번지를 취하는 거를 여기에 테이블로 예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저장되어 오는 것을 이거를 예를 들어서 SP 뭐 스택 포인트 예를 들어서 SP를 여기를 이렇게 카피를 한다. 그러면은 이때 이 데이터 세그먼트로 작용을 해요. 이상하다. 이 스택 포인트나 베이스 포인트는
스택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 내용만 채워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 값의 자체가 데이터 세그먼트로 작용을 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그 번지가 작용할 때 베이스 레지스터가 아니고 베이스 포인트가 작용을 한다 그러면, 베이스 애드레스 레지스터로 베이스 포인트가 작용한다 그러면 이때 세그먼트 레지스터는 바로 스택 포인터가 작용한다. 그리고 베이스 레지스터는 데이터 레지스터가 애드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세그먼트가 작용하고, 여기 베이스 포인트는 결국은 스택 포인터, 스택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택 세그먼트가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EDX 플러스 EDI, 그러니까 그 번지 EDX를 찾아가면 애드레스가 저장되어 있고 EDI를 찾아가면 애드레스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데이터 레지스터를 써가지고 저 번지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지에 있는 내용은 CL에 가져올 때 그때 데이터 세그먼트가 디폴트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레지스터인데도 불구하고 막 더하기가 되죠, 번지가.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는 베이스 값, 어떤 기본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나 뭐 베이스 포인트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bx 이 값에 이렇게 내용과 합쳐져 가지고 이때 데이터 세그먼트도 역시 곱하기 16 해가지고 합쳐져서 그래서 된다. 세그먼트가 접목이 돼서 번지를 할 때는 항상 한 자리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돼야 돼요. 16진수 한 자리. 그러니까 곱하기 1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으로 치면 헥사데시말 0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데이터가 세그먼트가. 자, 이렇게 RSI, RBI가 이렇게 되면 이 두 개의 어떤 값이 하나의 메모리 번지로 바로 나타내지 여기에 세그먼트와 작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64빗 때는 그 레지스터 값이 인다이렉트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두 개 합치면은 변수가 벌써 두 개가 되죠. 여기다 다시 어떤 세그먼트 값이 64비트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얘까지 이렇게 들어줬죠. 이렇게 보니까 점 모델 스몰, 요거는 한 세그먼트 64KB 이내에서 돌아가는 그 니어 모드구나. 점 니어라 그러기도 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고 점 데이터, 이제 요 세그먼트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레이라는 꼬리표 이름으로 define byte 8비트짜리 그 블록을 8비트의 번지를 16개만큼 8비트의 16블록을 16번지죠. 16개의 define byte 개수를 메모리로 딱 세팅을 하라. 여기는 또 특정값 define 29 헥사 뭐 이걸 잡아 넣었어요. 그 다음에 define 20 맞나요? 20 duplication 해가지고 즉 8비트짜리를 또 20개를 또 이렇게 잡아 넣어라, 뭐 이런 세팅이에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세그먼트 영역에다가 앞으로 사용할 그러한 것을 이제 선언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점 코드가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점 코드는 이제 앞으로는 코드 어셈블리 랭귀지를 쓰겠다. 그 점 스타트업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게 시작 번지래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맨 먼저 실행하는 번지가 존재하죠.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요 번지부터. 그래서 .org라는 말도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startup이라고 여기서 스타트 하겠다는 거. 자, 프로그램이 시작 번지가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여기 요 위치가 그 0017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데이터 세그먼트와 코드가 같이 붙어 있을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startup이라고 시작하는 것을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거만큼 건너뛴 것이 시작 번지가 돼서 0017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개수를 헤아려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BX에다가 요 어레이 있죠. 이 블록 16개의 duplication define을 블록 시작 번지를 옵셋을 받아요. 옵셋이라든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동일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데스티네이션 인덱스를 10 헥사로 해서 10만큼을 건너뛴다 그래가지고 AL을 BX 플러스 DI 요거 두 개 플러스하는 번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DI를 결국은 20을 취하고 해서 10만큼 건너뛴 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요. 자, 이렇게 저장해 가지고 하고 마치는 아주 간단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exit 하면 이제 코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end 하면 컴파일링을 여기까지 한다. 소스 리스트를. 자, 그 다음에 좀 더 융통성을 가지는 이런 복잡한 3차원적인 그런 어레이 처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베이스 플러스 인덱싱 이런 걸 해가지고 어레이를 취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옵셋이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덧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테이블 3-7에는 몇 가지 번지를 취할 때, 즉 인다이렉트 애드레싱을 취할 때 디스플레이스먼트, 요거 옵셋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면 DI 플러스 1000 헥사 번지에 있는, 그러니까 DI를 가면 번지가 있는데 거기 기본 어드레스고 그 베이스 애드레스고 거기 플러스 100 된 위치에서 와라. 그러니까 이거는 인덱스가 뭐 책이라 그러면은 그 책에서 100회 100번째 100 헥사 번지를 가면 거기에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AX 즉 2바이트를 취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물론 이때는 디폴트로 데이터 세그먼트가 작용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BL을 이 번지에다가 받아오는데 어느 번지냐? 어레이라는 옵셋 값과 SI가 더해진 번지의 값이 취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레이를 앞에서 먼저 선언을 해놔야 되죠. CL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CL을 여기다 하는데 SI 플러스 2번지에다가 리스트 있잖아요. 리스트 값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가 더해지는 거죠. SI 플러스 2 플러스 리스트라는 옵셋 값 있죠.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옵셋을 이렇게 뭐 동일하게 취급해도 되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2개 있다. 옵셋이 2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정시켜 놓고 쓰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느냐면 SI 값만 바꿔주면은 각각 이제 이 값이 플러스 이만큼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2바이트 사이즈로 돼 있다든가 뭐 이렇게 건너뛰는 번지를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더하기 하고 뭐 이렇게 번지를 더하기나 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뭐냐면은 bx 플러스 set it라고 언더 마이너스 it 이게 합쳐져 가지고 거기에 데스티네이션 인덱스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레지스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면은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앞부분에서 프로그래밍 모델, 우리가 2장에서 프로그래밍 모델 할 때 레지스트가 뭐가 사용이 되고 어떤 목적이고 하는 거를 계략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드레싱 모드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데스티네이션 인덱스가 어떤 것과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뭐 상수값이 더해지기도 하고 뭐 그래요. 자, 근데 RBX가 취해지면은 이거 세그먼트 애드레스가 접목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64비트이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어레이라는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이 더해 가지고 그게 AL을 그 번지에다 저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구체적으로 어레이가 가리키고 디스플레이스먼트까지 이탈이 돼서 거기에서 번지가 취해진다 하는 것이 64비트 레지스트를 베이스 레지스트로 취했을 때 이제 세그먼트는 없죠. 여기에 세그먼트 값이. 자, 그러니까 64비트 모드에서 쓰면은 바로 아주 쓰기도 용이하겠죠. 근데 메모리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비싼 아니면 아주 복잡한 그런 그 프로세서를 쓰면은 좀 낭비적인 일이 되죠. 예를 들어서 마치 초등학교 수업을 대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수업량이 전공 분야별로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 와서 산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64비트 모드는 대학생 모드다. 32비트 모드는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모드다. 16비트는 중학생 모드다. 86은 그야말로 뭐 초등학생 모드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예를 주어졌는데 이제 이런 거 이해하겠죠. 니어 모드고 define 바이트에서 16바이트를 영역을 어레이라는 걸로 잡고 29, 30개를 역시 바이트 단위로 잡아놓고 이제 코드 세그먼트를 해가지고 스타트업 여기서부터 실행하려고 그러면 이만큼 건너뛰어야 돼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17이 되나 봐요. 앞에서도 했으니까. 자, 그래서 10을 DI에 갖고 오고 DI와 이 어레이 위치를 해서 거기에서 다음에 DI 20에서 거기서 20 위치에다가 어레이 플러스 20이죠. 20 번지에 있는 플러스를 해가지고 그 번지에다가 AL을 넣는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레지스터 릴레티브 애드레싱이 있어요. 레지스터 릴레티브는 뭐냐? 레지스트를 기준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나 옵셋을 얼마나 하느냐.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릴레티브 이렇게 릴레티브. 베이스 레지스트를 갖는 위치에서부터 얼마만큼이나 릴레티브 이탈해가지고 하느냐. 이게 여기서 데이터 액세스 할 때도 쓰지만은 이런 레지스터 릴레티브는 점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많이 써요. 프로그램 카운트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건너뛰느냐, 얼마만큼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 뭐 이렇게 나타내요. 근데 뭐 데이터 취할 때도 쓰니까 move ax, 블라켓 bx 플러스 1000 헥스다 그러면 bx 레지스트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이나 이탈하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앞에서 수도 없이 했으니까 참고적으로 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런 그림 뭐 구체적으로 뭘 넣든지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이거는 변동이 없고 여기만 있다 그러면 move ax, 블라켓 bx 플러스 1000 헥스 뭐 이렇게 주어질 수 있잖아요. 자, 여기는 레지스터 릴레티브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 레지스트를 기본으로 어레이만큼 이탈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예를 들어서 bx 값을 기준으로 set it만큼 이탈한다든가. 그래서 offset, displacement 또 이걸 기준으로 요거를 기본으로 릴레티브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이나 이탈할 것이냐. 말만 바뀌지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던 거예요. 역시 여기도 64비트가 접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세그먼트가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릴레티브하게 하면은 상당히 테이블링 할 때 용이해요. 그래서 테이블을 할 때 용이하기 때문에 테이블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2차원적인 거, 3차원적인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쓸 때 용이하기 때문에 변수를 여러 개로 하는 그러면서 특정 베이스 레지스터, 인덱스라든가 베이스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릴레티브하게 그걸 기준으로 얼마 이걸 릴레티브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걸 기준으로 얼마만큼이나 옵셋 편차를 내느냐. 그 이제 옵셋도 동일한 말이고 릴레티브도 동일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거기에서 얼마만큼이나 또 이탈할 것이냐. 뭐 이게 전부 다 동일한 용어인데 사실 차이를 낼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다양한 명령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베이스 릴러티브 플러스 인덱스 애드레싱 그 릴러티브 플러스 인덱스 플러스 했잖아요. 자, 이렇게 봐요. 베이스 레지스터에 소스 인덱스에 플러스 100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만큼 디스플레이스먼트 또 요만큼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는 거니까 그 요것만 하더라도 변수가 2개고 상수가 하나 있잖아요. 이것만 해서 3차원적으로 테이블링이 되고 여기에 데이터 세그먼트까지 하면은 거의 변수가 4개가 나온다. 이제 그 아주 막강한 그런 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릴레티브 애드레싱에 뭐
이거 릴레티브 있죠. 베이스 릴레티브, 베이스에 어떤 상수값을 더하고 그게 인덱스까지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이펙티브 애드레스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세그먼트 곱하기 16 해가지고 더하기가 된다. 변수가 4개죠.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세그먼트 값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 더하기 이탈치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세그먼트 값, 그러니까 하나 둘 세그먼트 값, 여기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있잖아요. 릴레티브 디스플레이스먼트, 그거 무려 4가지가 더해져서 하나의 번지가 취해진다. 아예 하나만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쓰기 힘들면은 이거는 다 고정시켜 놓고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걸 변수로 해가지고 쓰면은 페이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테이블을 다양하게, 세그먼트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할 수 있게 만들고 쓸 때만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아주 강력한 방법이 존재한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놨어요. 어떤 파일을 핸들링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레코드 A, B, C가 있다 그러면 각각 그 데이터를 어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치워오기도 하고 무브 해가지고 카피하기도 하고 뭐.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열거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레코드 A다 그러면 10개, 또 B도 10개 이런 식으로 딱 메모리 데이터 세그먼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코드를 스타트업 해가지고 여기서 하면은 실제 17 번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에 레코드 A의 옵셋값 이 번지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베이스에, 또 이거는 어디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변수를 2개를 써 가지고 거기에 영역을 하면 나중에 요거 하나만 바꾸면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옵셋 값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아주 잘 돼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16비트 또는 8비트에서 번지를 지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메모리 한 번지를 워드라고 그러지 않고 바이트 단위로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조그만 세미컨덕터 메모리 SD 메모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1메가바이트라고 그러지 1메가 워드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왜 이 메모리 번지를 한 번지를 바이트라고 그러느냐? 이게 8비트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1972년 3년도에 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도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처리하는 데이터 버스가 한 번지당 8비트이기 때문에 8비트가 처리하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통용이 되다 보니까 이걸 그냥 간섭적으로 하나의 번지는 8비트다 해서 바이트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지가 8비트니까 워드 단위로 하면 2바이트, 또 더블 워드 그러면 4바이트, 쿼드 워드다 그러면 Q 워드다 그러면 8바이트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테이블을 취할 때 한 번지 취하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야 되죠. 2번지, 4번지, 8비트, 8번지 건너뛰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더하기 해주면 안 돼요. 곱하기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레지스터의 값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번지를 한번 하고 나서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거를 스케일링 팩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케일링 팩터들을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어떤 봐요. 베이스 레지스터에다가 그 다른 인덱스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레지스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더하기 하는데 그 애드레스 값이 더하기 될 때 4가 곱해지죠. 또는 8이 곱해지거나 2가 곱해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스케일드 인덱싱 애드레스, 스케일드 팩터라고 그래요. 대신에 1, 2, 4, 8 이렇게 이런 4가지 종류만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번지를 건너뛰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드레스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앞에 스케일을 넣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참고로 이제 프로그램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